안녕하십니까, 김동래입니다. 9월 28일 김동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굿모닝 충청이라는 매체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은 이 최태원 회장이 준 뇌물이다 라는 전석진 변호사의 주장을 보도한 기사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 후에, 그때 방송할 때는 SK도 아무 반응이 없고, 메이저 언론들이 일체 보도를 안 해서 거참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좀 이런 거를 한번 의문을 좀 제기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소개해드리고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구하려고 보도를 했는데, 그 방송 후에요. SK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글 같은 걸 통해서 전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이니 이런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다 이 서울지방경찰서에 고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K 입장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SK그룹 측은 전 변호사가 당초에는 소문이나 풍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SK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에 관련됐음을 갔을 가능성을 지적하더니 최근에는 마치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SK그룹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경우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향후에도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을 소개하면서 이제 전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시작합니다. 화천대유 얘기입니다.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수령했다는 소식에 사실상 이 나라 국민들은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가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하고 틈틈이 주식 투자를 하는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일반적인 30대 회사원은 상상도 못할 성과급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내 또래들은 조국 사태 이후로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해 왔는데 곽 의원의 아들을 보면 결국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소위 특권층 자녀들이 아름아름 특혜를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퇴직금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이런 소리 아마 시청자분들도 하실 거고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거의 뭐 울부짖음에 가까운 아우성 소리를 많이 들을 겁니다. 이런 소리에는 국회의원 보좌진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의원하고 직원들 인증을 받아 그럴 수 있는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곽상도 의원님 아드님께는 제목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은 2015년 국회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하는 보좌진인데요. 글 내용을 보면 곽 의원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께서 지난 7년간 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돼 잦은 기침과 어지럼증 등이 생기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저 역시도 지난 7년 동안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또 7번의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온갖 염증과 대상포진 등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알아보지 않는 병을 앓게 됐다. 국회에 들어와 제가 몸을 고치기에 쓴 돈이 거의 1천만 원이 넘더라. 제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도 역류성 식도염, 스트레스성 위염, 만성 두통, 어지럼증 아주 기본으로 달고 산다. 당신께서 치열하게 7년간 사신 것처럼 국회에서 일하는 보좌진들도 치열하게 살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당신은 7년 치열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당신이 아버지를 모신 보좌진들은 7년을 함께 있어도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보좌관을 해고했는지 입이 멍다는 이유다. 보좌진을 자주 교체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위해 건강과 가정, 개인적인 시간 등을 상당분 포기하면서 헌신한 보좌진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다면서 500만 원이라도 퇴직금을 챙겨주셨느냐. 어쩌면 당신이 글을 보면서 가장 분노한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를 모셨던 보좌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36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어제 방미 활동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예, 당 초선 의원들이 이 곽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자. 이게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낸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분노가 클 것이다.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곽의원이 결단해야 된다. 한마디로 사퇴하라는 얘기입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이미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뭔가 제명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는 시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요. 아들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 그리고 경찰관 폭행 파문과 관련해서 이 장제원 의원이요. 오늘 윤석열 캠프의 총괄실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안 물러난다. 아니, 물러나겠다고 해도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더니 이번에 일방적으로 그만뒀는데 아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아빠가 관련됐다거나 아빠 찬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곽 의원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서원 의원은 장성원 아들이 독자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적인 측면이 많다면 곽 의원은 이 아빠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견해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닙니다. 아마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요, 기성세대가 뭐 좌파니 우파니 별의별 담론을 다 얘기를 하고 텔레비 토론에서 국민의힘 주자들이 온갖 것을 갖고 떠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젊은 세대의 분노가 누구를 향하는지에 따라서 정권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성패가 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LH 때문에 생긴 문제 때문에 야당이 승리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됐다면 아마도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장동 의혹이 거의 판을 휩쓸 겁니다. 뭐 별의별 소리라서 온갖 옳은 소리, 훌륭한 소리, 잘난 소리 다 해도 결국은 젊은 층의 분노, 이것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국민의힘의 일부 초선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국, 박대수, 박성민, 백종현, 엄태영, 정동만, 최승재 의원 등 7분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일로 곽상도 의원은 이미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 그 자격을 상실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회의원직이 연연하는 건 국민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초선 의원들 생각에는 아버지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땅을 산 걸 농지법 위반인가 이걸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면서도 윤희숙 의원은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제발 나 좀 의원직 사퇴하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 그만두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처신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볼 때는 곽 의원이거나 곽 의원 아들이 하는 저 말 같지도 않은 해명 같은 거는 마치 화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보일 겁니다. 곽 의원은 정권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도 문재인 정권에 공격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특히 자녀들을 그렇게 공격했던 바로 그 곽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권 교체라든가 보수를 위해서 양심이 있다면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곽 의원이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제입니다. 이 김 대표는요, 추석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위했어요.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추석 전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질문에 그런 제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곽 의원에게 경위를 물어보니까 언론 보도와 같은 형태의 답변이다. 이때 파악을 했으면 이때 조치를 해야지. 곽 의원까지 확인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50억 원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조치를 하지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니까 특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당연한 것이고 왜 원내대표로서 이런 사실을 알았는데 2주 동안이나 숨기고 은폐하고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런 김기현 의원이 정말 정신상태가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한때 이 정부의 선거 개입을 해서 울산시장 선거에서 나가다 불의의 일격을 받고서 좌절됐던 분이고 해서 특히 이분에 대해서 기대도 좀 있었는데, 아니 2주 전에 있었던 걸 어떻게 해서 감추고 있냐 이거죠. 그러고서 그걸 숨기고서 추석 때는 전국에다가 하천대에 있는 누구 겁니다라고 플래카드를 넣어놨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만약에요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정권 교체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을 담당할 때 이렇게 2주 동안을 은폐하고 숨기고 있다.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자, 이제 이준석 대표는 정말로 몰랐는지
김기현 대표는 왜 뭉갰는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어야만과 동시에 적어도 김기현 대표는 이제 원내 대표로서의 자격을 저는 상실했다고 보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의 일단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캠프의 이근영 기획단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발언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본선서 우리 경쟁자로 볼 수 있는 국민의힘이 현재의 모습으로는 우리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걸 강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장을 만들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상징으로 내세우면서 기득권 부패 세력에서 이미지 탈착을 했고 노력했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곽상도 의원과처럼 드러나듯이 비리 DNA 속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것. 그 점을 국민들에게 환기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계신 분들, 이 발은 그냥 흘려보낼 일입니까? 개개인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 교체는 대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화천대유권에 있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이 곽상도 의원 아들 건으로 본인의 과오를 감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육창골단의 기조를 삼겠다 해서 내부를 완전히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놓고 이재명 지사라든가 민주당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육창골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곽상도 의원이 사퇴하고 의원직 사퇴하고 김기현 원내대표의 사퇴부터 나는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릴 겨를이 없다 얘기입니다. 젊은 층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이걸 달래지 않으면 이들의 분노를 달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하면은 정권 교체는 거의 참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관련자가 있다면 추가로 더 있다면 별의별 소문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자진해서 밝혀서 빨리 불길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방송은 박영수 특검 전 특검의 세상을 농단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